한 번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이 많게는 4배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실물 자산, 주식,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오르는 거는 안녕하세요. 부자수업 이호선입니다. 요즘 위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점에 갔더니 요즘에 딱 어울리는 책이 있더라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그래서 저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경경영지원단 이지훈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책 제목을 누가 지은 거예요? 일단은 그 출판사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이 제목이 제일 낫다고 했고 또 이제 저도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또 시의성도 있고 또 지금 시기랑도 너무 또 잘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부의 공식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공식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부를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기술을 했고, 제가 이제 투자했던 스토리들도 적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정책이나 또 주택임대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법률이나 뭐 실전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임대차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제 원포인트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한 15년 차 이제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20대부터? 네. 아니죠. 10대부터? 아닙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여튼 제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 이제 초중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부동산을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분명히 하락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어떤 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도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오르는 게 달러하고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실물 자산, 주식,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오르는 거는 안전자산인 달러하고 금이 오르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부터 달러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동산도 분명히 외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산 배분을 잘 해서 달러나 금에 같이 투자를 해놓게 되면 이게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메커니즘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뭐 남의 나라가 잘못해도 우리나라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융 위기가 앞으로 뭐 전문가들은 4, 5년 주기마다 도래가 될 거고 뭐 길게는 6, 7년마다 분명히 도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자산 배분해서 부동산에도 투자해 놓고 달러에도 투자해 놓게 되면 이 부동산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지만 반대로 달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간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한 번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이 많게는 4배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입니다. 부자 수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조금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4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2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IMF 때는 약 2,0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원, 1,7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위기들이 분명히 또 도래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왔던 이제 코로나발 이제 금융 위기가 뭐 도래되네 마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단기간에 한 1,100원 정도 됐던 달러가 1,300원까지 또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통화 스와프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은 또 이제 안정권을 찾고 있긴 하지만 이게 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IMF나 서브프라임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또 올 수도 있고 또 경제 지표들이 분명히 금융 위기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또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면 달러는 1,300원이 아니라 진짜 1,400원, 1,500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한 1,100원대에서 사가지고 달러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어치를 사놨어요. 그러면은
1,500원만 되더라도 그쵸. 한 30% 정도 가까이는 예.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내 부동산은 IMF 때 아. 최대 50%까지 떨어졌거든요. 와. 그러면 걔를 가지고 얘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IMF 같은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달러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달러에다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걔가 IMF 같은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2억이 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2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 부동산은 2억이었던 게 1억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1억으로 국내 부동산 1억짜리밖에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달러의 자산 배분을 해놓지 않으면 근데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부동산은 경제 위기 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1억을 자산 배분을 해놨어. 그러면 이 1억이 IMF라는 금융 위기를 겪고 2억이 됐을 때 국내 부동산은 2억이 된 게 1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나는 원화 자산으로만 갖고 있었을 맞아요. 때는 1억짜리밖에 못 사는데 이게 2억이 되게 되면은 1억짜리를 2개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금융 위기가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벌고 좋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다. 아니 그러면 이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 지금 부동산을 좀 팔아야 될 시점인가요? 지금 사실은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수가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씩 지금 매도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해서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도래될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에도 한번 역전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 적금의 이자보다는 원래는 장기 적금의 이자가 더 세잖아요. 네. 근데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장기 적금의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거를 항상 보게 되면은 뭐 제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블랙먼데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금융 위기가 도래가 됐어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근접해 있고 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또 우리 지금 너무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문 다 닫았어요. 예.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그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내 부동산도 예를 들면은 소득이 계속 증가를 해줘야지 국내 부동산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국민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부동산에서 계속 치고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도래된다. 특히나 한 가지 좀 전조 증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이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들 다 문 닫고 회사들도 다 죽는 소리 하는데 주변에 보면 근데 주식은 올라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